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것은 일본의 탓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학정에 시달려서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정신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지경이 되었다. 위안부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여인들의 개인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른 소영업이었다. 네,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를 골라서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쳐보는 이슈 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논란입니다. 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가 알려진 것과 다르다면서 부정하는 내용의 책, 이 반일 종족주의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어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하고 똑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종 교수 주장에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요시다 세이지 증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일본 저술가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그 내용을 번복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일본 극우 쪽에서 이 내용 번복한 것을 이용해서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 논리를 이영훈 교수가 그대로 받아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책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영훈 교수가 쓴 책을 보면 조선시대부터 공창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었고 한국 전쟁 때도 위안소를 운영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성매매 여성을 그냥 둔 것뿐이다. 군대 내에서. 그러니까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이영훈 전 교수에게 추가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방송 전까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이영훈 전 교수뿐만 아니라 책을 공동으로 집필한 공동 저자들도 이 책 출간 후 가진 북 콘서트 등에서 이 관련 발언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주장도 반복했고요. 관련 내용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으로 경제적으로 봉쇄를 해서 한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이 한국이라는 게 미국하고 일본이 도와줘서 된 국가거든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 그것이 기본 목표. 반일 민족주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받을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본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통념인데 이 식민지배 배상이라는 건 없어요. 역사적으로 대법원이 친 초대형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훈 교수님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100만 권이 팔려가지고 전 국민이 정말 우리 눈을 뜨고 이 한일 문제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반일 종족주의 북 콘서트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주익종 이승만 학당 교사는 이 강제징용 판결을 대법원의 초대형 사고라면서 논의의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일본의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반일 종족주의와 관련돼서 집필한 사람들,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집필하고 이제 편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들 주장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그 강제징용이랄지 위안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록이 없는 게 아니고 기록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우리 측은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객관적으로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 증거 중에서 어떤 것이 신빙성 있느냐에 관한 것을 돌아간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몇 개만 저희가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일단 한국과 일본과 관계가 없는
2002년도에 네. 그 미국 연방 정부 기록물 보존소에서 찾아낸 쿤밍의 한국 일본인 전쟁 포로라는 문건이 있어요. 예. 이 문건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위안부가 강제와 사기에 의해서 강제로 연행되었다. 이제 그런 문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07년도 네덜란드 정부 기록물 보존소에서 찾아낸 걸 보면 네덜란드 이제 정부 무대 문서거든요. 이거 예. 굉장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서보르네오에서 일본 군인에 의해서 당시 유한소가 있었는데 네. 그 유한소에서 탈출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체포를 하고 학대하고 살해까지 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유한소를 운영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예.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이건 도쿄 국동국제재판 기록이 있어요. 예. 이거 자체는 일본군 중위인 그 오하라 세이다라는 사람을 신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 진술서에 보면 5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무수하게 많은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객관적인 기록들을 다 무시하면서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대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1993년도에 고노다마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일본 정부에서 직접 발표한 거고요. 당시에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고 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담화 내용인데요. 거기 담화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내거나 뭐 이 윤색한 단어가 아니고요. 네. 재작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네. 그 조사가 다 결론이 났다. 끝이 났다. 네. 그러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리고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안부 생활은 참혹한 것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그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2년 동안 장시간 동안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이걸 지금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노다로 담화가 1993년에 나왔다면요. 네. 그 언급하는 것 중에 재작년이라는 건 대략 1990년대부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기간도 명시를 한 것이고 네.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이 얘기했을 거라는 건데요. 면밀하게 다 조사한 그렇죠. 결론을 내렸다. 결론에 일본군이 주둔했던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네. 게 분명히 나오고요. 그 위안부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 과정 자체의 강압적인 모집 사실조차도 인정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위안부들이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참혹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과까지 했어요. 이걸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이라는 사람이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고 그냥 성매매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 성매매 여성이라는 표현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네.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공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라는 건 항상 있어 왔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그런데 의문입니다. 이용훈